1년 전 서울의 낡은 2층 빌라, 좁은 거실, 71세인 할머니가 부엌에서 김밥을 싸고 있고 18살인 손녀딸 유나가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택배회사 유니폼을 입은 48세인 유나 아버지가 들어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지친 얼굴이 하루의 고단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보, 오늘도 야근이었어요? 응, 연말이라 물량이 많았어.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허리를 주무른다. 아들 몸 상할라. 이렇게까지 일해야 해?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 유나 유학 보내야죠. 유나가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다가간다. 아빠, 저 유학 안 가도 돼요.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유나야. 넌 재능이 있어. 아빠는 음악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넌 다를 거야. 넌 우리 가족의 꿈이야. 그리고 언젠가 넌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될 거야. 3개월 후 유나의 출국 바로 전날 거실에 짐이 쌓여 있습니다. 유나의 여권과 항공권이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유나 아버지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닫고 있습니다. 유나야, 이 바이올린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나는 그 꿈을 이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이어줬으면 좋겠다.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약속해, 꼭 성공할 거지? 네, 아빠. 약속할게요. 할머니가 다가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야, 할머니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내 1년 학비 마련했어. 이 집도 다음 달에 넘어간다.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너는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할머니는 내가 무대에서 빛나는 거 보고 죽고 싶어. 할머니, 유나야, 1년 학비밖에 없어. 아빠가 밤낮으로 택배 일하시면서 모은 돈이야. 그 안에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해. 아빠가 더 벌게. 걱정하지 마.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우리 가족 4명은 그렇게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야, 아빠 다음에 폴란드 갈게. 내가 무대에 서는 거 꼭 볼 거야. 네. 아빠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을 했습니다. 유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이올린 케이스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할머니, 엄마, 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유나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온 지 한 달쯤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작은 원룸 책상 위에 놓인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유나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유나야, 아빠가 아빠가 왜요? 엄마, 교통사고, 어젯밤에 택배 배달하다가 큰 트럭이랑 충돌해서 안 돼,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즉사라고 고통은 없었을 거라고. 아빠, 비행기 값이 없어. 한국으로 갈 수 없었던 유나. 그날 그녀는 작은 원룸에서 휴대전화 화면으로 장례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하는 할머니의 울음소리.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옆에서 유나의 엄마는 바로 혼절해버립니다. 유나는 화면을 보면서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유학만 안 왔어도 아빠가 택배 일 안 하셨을 텐데. 유나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침대에 앉은 유나. 손목에는 아직도 파스가 붙어 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잠시 후 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험금이 나왔어. 그 한마디에 유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억 원 아빠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거야. 그리고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훌쩍이셨습니다. 이걸로 내 학비 계속 보낼게. 아빠 뜻대로. 아빠 고마워요. 제가 꼭 성공할게요. 잠에서 깬 유나는 반사적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는 조용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나는 집을 나서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한인마트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한인마트 창고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사장님은 50대의 중후한 모습으로 유나에게 봉투를 건넵니다. 오늘 것 50유로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유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장님은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는 음악 전공생이지 않니? 손 다치면 어쩌려고? 그만두는 게 어때?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튼튼해요. 쇼팽 음악대학교 아침 9시 복도는 북적이는 학생들로 가득 차고 그들은 제각기 교실로 향해 급히 걸어갑니다. 유나는 피곤한 얼굴로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학생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3명의 폴란드 학생들, 카타리나 마렉, 아그니에 슈카가 유나를 바라봅니다. 또 왔네. 아시아 여자애. 냄새 안 나? 마늘 냄새. 그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유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Hey, Korean girl. Why you always smell like cheap food? 왜 항상 싸구려 음식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들은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한편 야노프스키 교수의 사무실은 책과 악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수는 안경 너머로 유나의 성적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유나 학생. 출석은 완벽하네요. 하지만 연주는 그는 성적표를 탁자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C+. 이게 뭡니까? 당신은 장학생이에요. 이 성적으로는 다음 학기 장학금 없어요. 교수님, 저 정말 열심히 기술은 완벽해요. 교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악은 기술이 아니에요. 당신 연주에는 혼이 안 느껴져요. 유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로봇처럼 연습만 하고 느끼는 건 못해요. 이어서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 쇼팽 콩쿠르 예선. 거기서 최소 2등 안에 들어야 장학금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못하면 교수는 손가락으로 목을 그리며 말없이 경고를 마쳤습니다. 네, 교수님. 밤 10시 연습실. 유나가 혼자서 연습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부르후 협주곡. 유나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카타리나와 그 무리의 친구들이 연습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우리 예약한 방인데? 그들이 자리를 잡으며 앉자 유나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예약했어요. 아, 맞네. 근데 뭐 어때? 우리 쓰게 비켜줄 수 있잖아. 안 돼요. 저는 연습해야 해요.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습?
너 아무리 연습해도 소용없어. 너 같은 애들은 유럽 음악 이해 못해. 이어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 봐. 그는 유나가 한국어로 메모해 놓은 걸 보며 웃었습니다. 귀엽다. 악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만해! 유나는 말했습니다. 뭐? 우리한테 대들어? 그들은 유나 주변을 둘러보며 유나 머리카락을 툭툭 날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나의 다리에 힘이 빠지며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콩쿠르에서 보자 한국 여자의 네가 1등. 흥 웃기지 마. 유나는 바닥에 흩뿌려진 악보를 주워 가방에 담고 악기도 챙겨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룸에 돌아온 유나,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유나야, 유나는 잠시 멈추고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목소리 왜 그래? 아니야. 왜요? 유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가 보험금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아빠 보험금 얼마나요? 2억 다 없어졌어. 투자 사기였어. 어떡해. 어떻게 그럴 수가. 미안해, 유나야. 엄마가 바보같이 다음 학기 등록금을 못 보낼 것 같아. 엄마, 그럼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엄마가 일해서 다시 모을게. 몇 년 걸려도. 안 돼요. 할머니와 아빠가 전 재산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 포기 못해요. 하지만 유나야, 엄마,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콩쿠르 상금도 있고 제가 해결할게요. 통화가 끊기자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유나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눈은 충혈이 되어 있고 5시간 연속 연습으로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활이 현을 스치며 부드러운 음색이 퍼져나갔습니다. 유나는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10번, 20번, 30번. 안 돼. 더 완벽하게, 더.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현에도 피가 묻었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세게 활을 눌렀고, 그렇게 유나의 지옥 같은 한 달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4시 한인마트 창고. 유나는 손목에 붕대를 감은 채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습니다. 땀과 먼지, 파스 냄새가 뒤섞인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잠시도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 학생들이 유나를 지나치며 코를 막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킥킥 웃었고 누군가는 일부러 몸을 피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 구석. 유나는 늘 그렇듯 혼자 밥을 먹습니다. 식판 위에는 이미 식어버린 수프와 빵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나의 귀엔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늦은 밤 연습실. 아직도 파스와 붕대가 유나의 손에 감겨 있었고 피 묻은 휴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난 원룸. 유나는 라면을 먹으며 악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몇 시간 눈을 붙인 유나는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유나는 양호실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간호사가 새로 링거를 꽂으며 말합니다. 과로하셨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주무셨나요? 모르겠어요. 손도 심각해요. 이렇게 계속하면 바이올린 못 켜요. 그때 문이 열리고 야노프스키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유나. 3일 후 콩쿠르예요. 이런 식으로 준비할 거예요? 교수님, 저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네요. 콩쿠르 포기하는 게 어때요? 안 돼요. 저는 꼭 해야 해요. 당신 같은 학생들. 불쌍해요. 음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연주하니까. 그날 늦은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핸드폰에서 오래된 영상을 클릭했어요. 10년 전 유나가 8살이던 시절의 영상. 거실에서 엄마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아빠는 바이올린을 켭니다. 어린 유나는 두 손을 모아 박수를 치며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화면 속 유나는 말합니다. 엄마, 아빠 다시 해줘요. 다시. 아빠는 웃으며 연주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딸이 나중에 제일 잘하게 될 거야. 그치, 유나야? 화면 속 영상이 끝나고 유나의 눈가에 눈물이 흐릅니다. 조심스럽게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낡은 악보를 꺼낸 뒤 유나는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엘가 사랑의 인사, 엄마와 아빠의 곡. 유나는 활을 들어 올려 천천히 조심스럽게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소리가 떨려. 불완전해. 하지만 살아있어. 콩쿠르 홀, 대회 당일. 대형 홀, 300명의 관객. 심사위원석에는 야노프스키 교수를 포함한 5명이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카타리나의 완벽한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관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연주를 마친 카타리나가 무대 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웃습니다. 카타리나가 유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Good luck. You'll need it.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유나의 손이 살짝 떨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음 참가자, 박유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콩쿠르 홀의 무대 위, 유나가 긴장한 듯 천천히 무대로 걸어나갑니다. 조명이 무대 위 유나를 밝히고 관객들의 시선이 온전히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심사위원석 앞줄, 야노프스키 교수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있습니다. 유나는 바이올린을 턱에 댑니다.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흘러나옵니다.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곡을 바꾸고 싶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야노프스키 교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겠습니다. 순간 관객석이 술렁이며 사람들은 놀란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유나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유나. 그건 콩쿠르 곡이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 곡이 아니면 저는 제 마음을 보여줄 수 없어요. 잠시 깊은 침묵이 흐릅니다. 허락합니다. 하지만 점수에는 반영 안 됩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엘가 사랑의 인사가 흐릅니다. 유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부드럽게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듯 그녀의 손끝과 마음이 연주와 함께 살아납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지고 유나는 눈을 뜹니다. 지금은 무대가 아니야. 모든 것이 10년 전 거실 속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빠와 엄마가 함께 연주하던 그날, 음악이 점점 깊어지고 유나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면서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사랑이 뒤섞입니다. 손가락 붕대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바이올린 현에도 피가 묻었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유나의 연주가 흐르는 동안 야노프스키 교수는 자리에 앉아 한치의 움직임도 없이 숨죽인 채 듣고 있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무표정이지만 예상치 못한 동양 소녀의 연주가 그의 내면을 흔드는 듯합니다. 유나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흐르고 마지막 유나는 화를 천천히 내립니다. 3초의 침묵, 그리고 폭발하듯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브라보! 외침이 파도처럼 울려 퍼지며 심사위원들도 유나의 연주가 남긴 감동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놀람과 감동이 뒤섞인 야노프스키 교수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칩니다. 연주가 끝난 여운이 가시지 않은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관객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습과 감정의 경랑에 지친 유나는 비틀거립니다. 1시간 후 시상식장. 무대 위에 5명의 수상자가 섭니다. 얼굴이 창백한 채 유나는 맨 끝에 서 있습니다. 특별상 박유나. 박수 소리가 터지고 유나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신의 연주는 우리 모두에게 음악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트로피와 상금 봉투를 유나에게 건넸습니다. 트로피를 받은 유나의 손이 살르르 떨리며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객들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를 바라봅니다. 유나는 힘없이 쓰러지고 손에 있던 트로피도 함께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한 손에는 깁스를 감고 다른 손에는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손에 꽃다발을 든 야노프스키 교수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유나, 깨어있네요. 교수님, 손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 후면 다시 연주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수는 천천히 방 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유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유나, 미안합니다. 네. 유나는 왜 교수가 자신에게 미안하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어요. 당신의 사정도 모르고.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 딸이에요, 안나. 15년 전 안나는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나가 오래된 사진을 바라봅니다. 안나도 당신처럼 완벽주의자였어요. 기술만을 쫓던 아이였죠. 나한테 배워서.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나는 음악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완벽함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 말을 듣고 나는 학생들에게 마음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너무 몰아붙였어요. 그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연주, 당신이 보여준 것,
그 안에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술은 언어를 초월한다는 걸 당신이 증명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학교 이사회에 추천서를 냈어요. 당신은 다음 학기부터 전액 장학생이에요. 정말이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바르샤바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을 게스트 솔로이스트로 초청한다고 하네요. 유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지만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에요. 교수가 떠나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다시 열리면서 엘리사, 폴란드 친구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옵니다. 유나 드디어 왔네. 고마워, 엘리사. 너 지금 학교에서 슈퍼스타야. 모두가 너 얘기하고 있어. 유튜브에 내 연주 영상이 500만 뷰를 넘었대. 뭐? 봐봐. 댓글들 봐. 유나는 화면 속 댓글들을 읽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연주예요. 유나는 가슴이 뛰고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녀의 연주에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에 유나는 마음이 차오른 채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카타리나한테 사과 받았어? 아니, 엘리사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애 콩쿠르 후에 완전 쪽팔려서 한동안 학교도 안 왔대. 너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달았나 봐. 다음 날 오후 유나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무대 위 자신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두드려집니다. 유나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리고 카타리나가 얼굴은 창백하고 눈가에는 수척함이 남아있는 채로 들어옵니다. 안녕. 카타리나. 나 올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그녀는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잔인했어. 일어나, 카타리나.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니, 하며 카타리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날 용서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카타리나, 나는 네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일어나. 너의 연주 보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질투했어. 내가 나보다 재능 있는 거. 그리고 네가 나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는 거. 무서웠어. 카타리나, 일어나. 용서해 줄 거야? 우리 다 실수하잖아. 중요한 건 그걸로 배우는 거야. 카타리나는 일어나 유나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말없이 감정을 나누었습니다. 3개월 후 바르샤바 심포니 홀 리허설실에서 유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연습하고 있습니다. 손의 깁스는 풀렸지만 아직 붕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지휘자가 박수를 치며 연습을 멈춥니다. 완벽합니다, 박유나. 다음 주 공연이 기대되네요. 유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에스트로. 리허설이 끝나고 유나가 악기를 정리하는데 엘리사가 뛰어옵니다. 유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엘리사가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한국 뉴스에 네가 나왔어. 폴란드에서 빛나는 한국의 별. 유나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뉴스 영상 속에서 앵커가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으로 유학을 이어간 한 학생이 폴란드 콩쿠르에서 특별상을 받으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유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누가 이걸 알렸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국에서 엄청 화제래. 댓글 봐. 유나는 댓글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딸이네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로 보험금 사기 아니냐? 쇼하는 거 아니야? 동정표로 상 받은 거 아닌가? 유나의 손이 떨립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유나? 괜찮아? 난 괜찮아. 하지만 유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유나의 원룸. 유나는 침대에 앉아 엄마와 통화하고 있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응, 유나야. 엄마도 놀랐어. 누가 기자들한테 얘기한 건지. 엄마,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동정으로 상 받았다고, 아빠 죽음을 이용했다고. 엄마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유나야.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엄마가 다 알아. 아빠도 알고 계실 거야. 하지만 엄마, 유나야, 들어봐. 사람들이 뭐라든 너는 내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아빠가 원하신 거야. 네, 엄마. 통화를 끊고 유나는 아버지의 낡은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케이스 안쪽에 붙어 있는 아버지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유나야,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힘들 때 이 바이올린을 봐. 아빠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유나는 메모를 가슴에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바르샤바 심포니 홀 공연 당일, 대형 공연장의 1,500석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유나가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야노프스키 교수가 들어옵니다. 긴장되나요? 네, 교수님. 오늘 한국에서 생중계된다고 들었어요. 교수는 유나 옆에 앉습니다. 박유나.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콩쿠르에서. 오늘은 그냥 즐기세요. 음악을, 당신 자신을.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가 떠나고 혼자 남은 유나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꺼냅니다. 무대 위 조명이 서서히 켜집니다. 유나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옵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유나. 박수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 조용히 유나는 바이올린을 터게 됩니다. 지휘자가 바통을 들어 올리자 유나의 모든 긴장이 사라집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음악이 시작되고 첫 음이 울려 퍼지자 유나는 눈을 감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완벽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연주하는 자신을 느낍니다. 관객석 첫 번째 줄. 엘리사가 감동에 젖어 연주를 바라봅니다. 카타리나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살짝 눈가를 문지릅니다. 무대 위 유나의 연주는 계속되며 땀이 이마를 타고 흐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보입니다. 마지막 악장, 유나의 손놀림이 빨라지고 오케스트라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며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집니다. 숨이 멎은 듯한 침묵.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유나는 깊게 인사합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입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로 사람들이 유나를 축하하러 모여드는 가운데 그때 한 남자가 유나에게 다가옵니다. 박유나 씨? 네. 저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입니다.
내년 시즌 우리와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유나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정말이세요? 당신의 연주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세계 무대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유나의 마음이 벅차올라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유나의 바르샤바 원룸. 공연의 여운이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서서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리고 엄마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유나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공연 생중계로 봤어. 정말 대단했어, 유나야. 할머니와 나 모두 감동 속에서 연주를 봤단다. 엄마. 아빠가 보셨을 거야, 하늘에서 분명히. 유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아빠 약속 지켰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 6개월 후 베를린 피라모니 홀. 유나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객석엔 3,000명의 관객. 그리고 첫 번째 줄에 엄마와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유나를 바라봅니다. 엄마도 눈물을 흘립니다. 무대 위 유나는 아버지의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낡았고 흠집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대에 걸친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유나는 관객석을 바라봅니다. 관객석에 있는 엄마와 할머니와 눈이 마주칩니다. 유나는 무대 위에서 깊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아빠. 봤죠? 제가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하늘 어딘가에서 아빠가 웃으며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5년 후 서울 롯데 콘서트홀. 유나가 한국에서 첫 독주회를 열고 있습니다. 객석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표지에는 박유나 귀국 독주회. 아버지에게 바치는 음악. 무대 위 유나는 말합니다. 오늘 연주는 제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모든 꿈을 포기하지 않은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유나는 아버지의 낡은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대 뒤 커튼 사이로 젊은 학생들이 유나를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 보입니다. 음악이 시작됩니다. 엘가 사랑의 인사. 무대 가까운 자리에 엄마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비어있는 의자 하나, 그 위엔 작은 액자가 놓여 있고 액자 속에서는 유나의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나는 연주를 이어가며 그 자리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미소 짓습니다. 아빠 사랑해요.